네,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한 지 이제 6개월 차 됐고, 그리고 현재 파이어족이 된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013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는 2022년 3월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파이어족이 됐는데, 사실 뭐 파이어족이라고 해도 사실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를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을 키워 나가는 단계에 있고, 또 개인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파이어족으로서 느낀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파이어족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절대적인 노동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평일에는 루틴이 정해져 있죠. 9시부터 뭐 6시까지. 뭐 제조업은 약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평일에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이제 쉬는 그 패턴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시간적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스트레스를 덜 받죠. 이 직장 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저도 이제 자동차 쪽 회사를 다녔고 거의 제조업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회사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그런 제조업 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구매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 스트레스가 진짜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진짜 매주 이제 저의 그 실적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그게 정말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맨날 해도 이제 그게 적응이 안 돼. 왜냐면 결국은 네가 1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또 평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평가는 이제 곧 승진 이렇게 관계가 되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평가가 좋지 않아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진급이 한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직장 내 그런 업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컸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그냥 트러블을 내고 싶지 않지만 이게 부서 간의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매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런 품질, 그리고 이제 연구소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 간에, 물론 뭐 직장이긴 하지만 직장 내에서 이런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도 정말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건 사실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월요병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월화수목금토일 있으면은 금요일이 가장 피크 타임이잖아요. 골든 타임이라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이게 토요일 되면 좋아.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토요일에서 일요일 일어나는 그 시간이 전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제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일요일 밤에는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숨이 조여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직장인들은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월요병은 없다. 그래서 저한테는 평일, 주말에 대한 그런 경계가 이제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어 장점이 또 있나? 장점이 일단 뭐 그것까지 하고 이제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점,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그 루틴이 정해졌었지만 사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도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라서 지금 생활 패턴이 굉장히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항상 새벽에 뭘 제가 막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것저것 그냥 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새벽 5시에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잘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또 난 일어나면 12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10년 정도 해보니까 나와서 내가 뭘 하지? 진짜 어떤 스페셜한 기술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입사하면은 이제 그 회사에 대한 프로세스에 맞게 일을 하고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엑셀이라든지 뭐 PDF라든지 사실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사무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근데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내가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뭘 해야 될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제 주위에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 마인드로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처음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최종 목표는 생산자 라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아무튼 저는 퇴사하고 나서 제가 할 저만의 일을 무엇을 할지 지금도 찾아 나간 중입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좀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출 문제예요. 저희가 신용 대출 같은 게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가장 쉽게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게 그 신용 대출이거든요.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회사의 그런 이제 자본력이라든지 이제 그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전 회사에 있었을 때 제 소득의 100%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정말 풀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 신용 대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만기 연장이 됐죠. 그 부분에서 정말 좀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이제 3월에 그만뒀고 올해 3월 기준이죠. 근데 매년 이제 7월 21일 날 그 만기 연장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그게 항상 그 SNS로 만기 연장이 자동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에 퇴사하고 나서 보통 이제 7월 초인가 6월 말인가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카톡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SNS로 신용 만기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하시려면 버튼만 누르면 이제 끝나는 식으로 해서 끝났고 이제 매년 이렇게 만기 그러니까 연장을 했었어요. 1년 연장을. 매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 안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워낙 신용대출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억 이상 대출을 받았어요. 제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그런 문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쫄았죠. 왜냐면 굉장히 초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연장 지금 당장 상환한 능력도 없고 지금 현재 사업에 지금 다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연장이 카톡으로 이제 이렇게 SNS로 오는데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막 네이버 블로그에 막 다 찾아봤죠. 이렇게 신용 직장인 퇴사했을 때 신용대출 연장 받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그 퇴사한 직장인이 신용대출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근데 이걸 은행 직원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연장을 했어요. 연장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따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어 족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겁니다.
정말 계획 없는 퇴사는 사실은 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퇴사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저처럼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발생될 수 있어요. 뭐 그 기간에 자기가 퇴사를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파이어족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이게 다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 저희 그 댓글도 막 파이어족에 대해서 봤는데 파이어족이 안 맞다라는 분도 많았고, 근데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 자산이 퇴사를 해도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여야 그런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고, 일단 파이어족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통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이 6개월 차의 파이어족이 무엇을 하는지 일단 브이로그 식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솔직하게 이제 가감 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뭐 꿈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면은 직장인 신용대출 어떻게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하면서 해결을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